네, 안녕하세요, 공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대출편. 대출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이 대출은 과연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 사려면 꼭 대출이 필요한가요? 사실 꼭 대출을 받으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출 없이 매입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 필수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대출 없이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해도 대출은 필수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일단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대출 필요 없어요. 다가구주택을 사는데. 근데 괜찮죠. 근데 그 다가구주택을 평생 들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파시는 분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신규로 일으켜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분들이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이 당연히 자기가 1등이 되고 싶겠죠. 근데 위에 쭉 있고 은행이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죠.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처음에 대출을 무조건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임차인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매도를 할 때 승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억이 현금이 있어요. 그럼 10억을 다 현금으로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보죠. 그 돈이라면 더 많은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인데, 다가구주택 대출과 일반 아파트 대출은 다른가요? 정확히는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파트도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도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계대출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집을 살 때 가계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도 살 수 있고요. 다가구 주택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실제로 그만큼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좀 금액대가 좀 낮으면 또 실거주 할 생각이라고 하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가구주택은 또 덩어리가 큰 게 많잖아요. 그럼 1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억을 대출을 일단 안 해줍니다.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합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랑 달라서 DSR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적고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채 비율을 보지 않고 사업자 대출은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이제 사업자 대출로 풀고요. 근데 아파트도 또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부동산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 받을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은행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율이 또 있어요. 뭐 감정가 몇 프로, 뭐 이런 낙찰가 몇 프로 이런 비율 안에 든다라고 하면 이제 DSR 규제 없이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죠. 대신에 이제 만약에 PD님이 나 지금 부동산 처음으로 경매로 낙찰 받아서 대출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기본 전제가 좀 필요해요. 일단 소득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이 나쁘지 않아야 돼요. 너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쁘진 않아야 됩니다.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또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해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소득 있으면 대출해주고 싶고 이자 잘 상환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다가구는 특별하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러네요?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그럼 월세를 준다고 해도 사실 월세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대출 이자 내면 별로 없죠. 근데 다가구는 가구수가 많죠.
그럼 월세를 많이 줄 수 있고, 많이 준다라는 거는 월세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월세 소득으로도 우리가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훨씬 더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자본금이 1억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로 최대 얼마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감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억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감정가가 10억이라는 거는 내가 매입하는 금액이 10억이란 뜻은 아니에요. 감정가에서 유찰되고 그 금액을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 10억 기준인 거지, 매입 금액이 10억이라는 건 또 일단 아니고요. 그러면 10억 대출을 제가 다 갚아야 되는 건가요? 10억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죠. 왜 갚아야 되죠?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방법이 일단 우리가 사업자 대출을 또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반 가계 대출이라고 했죠.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원금이랑 이자 상환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자를 내면서 원금도 뭐 30년 분할 이렇게 해서 상환을 들어가는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자만 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갚을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다가구는 더더욱더 대출을 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매입을 할 때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고 실거주를 할 때는 원금 상환이랑 이자 납부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투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금 상환이 안 들어가요. 특히나 다가구는 더더욱더 원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이 다시 대출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그 대출을 일으켜서 매입을 하면 그 매입한 금액으로 해서 대출 상환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상환을 하면 상환할수록 매입하시는 분의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매매가가 20억이에요. 20억인데 뭐 대출이 10억이 있었어. 그리고 임차 전세 보증금이랑 월세 보증금이랑 다 합쳐서 한 5억이 있었어요. 그럼 20억짜리의 건물을 살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요? 5억이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대출을 상환을 했어요. 5억을. 그러면 실제로 매수하려고 한 사람의 들어가는 돈은 10억입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대로 월세를 받고 있다가 그대로 대출 승계를 해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가구 대출을 많이 받으면 월세로 갚는 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월세를 많이 받아요. 근데 월세를 상환하는 게 가능하죠. 월세를 받아서 나는 매달 300만 원, 400만 원씩 원금 상환을 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걸 갚으면 갚을수록 팔 수가 없어요. 대출 받기가 애초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월세로 받아서 갚는 게 가능은 하지만 갚으면 갚을수록 팔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 대출에서 가장 흔히 실패하는 사례가 있나요? 다가구 주택에서 대출에서 실패하는 원인, 일단은 미반 건축물이에요. 미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금 계획이 들어갔다가 이제 안 되는 사례가 또 있고요. 그러면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오히려 다가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은 좀 리스크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경매계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면 내가 적은 금액으로도 비싼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렴한 물건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렴한 물건을 들어가면 결국에는 경쟁이 심해져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비싼 금액대의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더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많이 나오면 한 달에 500, 600도 나와요. 근데 500, 600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해당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실제 월세가 얼마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600만 원을 내요. 근데 월세가 1200만 원 들어오는데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이자를 내고도 600만 원이 남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600만 원 어떻게 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월세가 600만 원 나오는데 이자를 뭐 600만 원을 낸다. 그럼 사실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은 다 어디서 땡겨봐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어디서 다 땡겨야 되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통장이 또 있잖아요. 그럼 주거래 통장이 되겠죠. 주거래 은행. 그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이제 경락잔금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거래 은행은 여러분들을 주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지 사실 그 월급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착각이라서 주거래 은행이면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1금융권에서는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다가구를 1금융에서 받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2금융권에서 많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금융이면 보통 많이 아시겠지만 뭐 농협이나 뭐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뭐 농협이라고 해서 다 진행하진 않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만 또 하기 때문에 그 지점 찾기가 어렵잖아요. 은행 워낙 많고 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 대출 상담해 주시는 이모님 연락처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경락잔금 대출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다가구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잖아요. 거기에서 약 한 300분 정도 되는 경락잔금 대출 지역별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를 제가 무료로 또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무료 세미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공주님께서 대출 관련해서 많은 말을 주셨는데 다음에 좀 더 깊은 대출 질문을 다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가구 대출 관련해서 저희 PD님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답변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가구 경매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데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PD님이랑 참고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